내 이름은 에밀리 첸입니다. 28살. 2024년 9월 15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국장. 오후 2시 23분. 저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구겨진 편도 항공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이 티켓을 예약할 때만 해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편도로 끊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보다 약이 더 많았습니다. 진통제, 항구토제,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까지. 탑승 안내방송이 울리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3kg. 2달 전만 해도 58kg이었던 제 몸. 옆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샌디에이고 호스피스 병동의 하얀 침대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마지막 모험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애틀 IT 스타트업의 UX 디자이너였습니다. 평범한 28살.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엔 요가 스튜디오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 건강은 신경 쓴 적 없었습니다. 28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이상한 증상을 처음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1월이 되자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체중도 이유 없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이어트 하냐고 얼굴이 많이 여인 것 같다고 물었을 때 저는 거짓으로 그렇다고 살 좀 빼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2월 초 마침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는 기본 검사 후 폐 엑스레이를 권했습니다. 예약은 3주 후였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CT 결과를 들은 날 제 인생이 멈췄습니다. 폐에 종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상당하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직 검사까지 또 일주일. 3월 중순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사기.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는 28살 여자에게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생존율이 15% 정도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연명은 가능하지만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4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기. 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지 6시간 후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물도 죽도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에 남은 게 없어도 몸은 계속 반응했습니다. 2주 만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개에 머리카락 다발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날 삭발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낯선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기를 거치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생존 기계가 됐습니다. 먹고 토하고 자고 병원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5월 말 담당의가 말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줄지 않고 있다고. 다른 약물로 바꿔보겠다고. 희망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6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호스피스를 입력하다 멈췄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검색어가 되는 건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신 버킷리스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목록들. 스카이다이빙, 오로라 보기 세계 일주. 스크롤을 내리다 멈춘 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TOP 10. 7위, 대한민국.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민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민지가 한국 드라마 봤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한번 봐보라고 완전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추천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밤새워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런 곳이냐고. 민지는 웃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그래도 한국 꼭 와보라고 제가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좀 배워서 나중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약속이냐고 물었고 저는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학기가 끝나고 귀국했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취업, 이직, 연애, 이별. 한국 여행은 언젠가의 목록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고.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진짜냐고 언제냐고 자기가 안내할게라고. 9월쯤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암 걸렸다고 죽기 전에 한국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7월 중순 항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 알지만 이렇게 사느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습니다. 시애틀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8월 어느 토요일 금문교를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 아시아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흔쾌히 찍어줬습니다. 사진을 찍어준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인 2세였습니다. 혹시 한국 가봤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근데 다음 달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은 좋겠다고 자기도 올해 안에 한번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암 진단, 항암 치료, 그리고 한국 여행 계획까지.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봤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2군데나 결과는 똑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USC 폐암 전문의가 있다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이왕 한국 갈 거면 거기서 한 번 더 검사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었고 결과는 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래도 확인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9월 14일 밤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약, 그리고 민지에게 줄 선물. 밤 11시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가서 꼭 연락하라고. 자기가 서울에 아는 병원 추천해주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동생에게, 그리고 민지에게. 만약을 대비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9월 15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모험이구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였습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하려 했지만 그 돈이면 한국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못 본 척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견디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9월 16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민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민지는 제가 말랐다고 했고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에 저는 압도됐습니다. 높은 빌딩, 네온사인, 빠른 속도. 민지가 말했습니다. 멋있지, 이게 서울이야. 민지의 강남 원룸은 깔끔했습니다. 샤워하고 푹 쉬라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기침을 참으며 물을 마시며 빌었습니다. 제발 민지 앞에서는 아프지 말자고.
3일간 경복궁, 북촌, 명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했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민지가 계속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일째 저녁 홍대에서 식사 중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다고, 쓰러졌다고. 민지가 눈물 범벅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민지는 제 가방에서 약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여행 못하게 막을 것 같았다고. 민지는 바보라고, 진짜 바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수진 언니가 추천해준 병원이 있다고. 저는 의미 없다고 했지만 민지는 제발이라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는다고, 우리나라 암 치료가 세계 최고라고, 한 번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을 통해 강남 대형 종합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진료가 잡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2주는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9월 20일, 닥터 정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의사였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제 미국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기라면 주변 조직 침범이 심해야 하는데 경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확실하지 않으니 다시 검사하겠다며 PET-CT와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이틀이면 된다고. 이틀. 검사는 신속했습니다. 당일 검사 24시간 안의 결과. 9월 22일 오전, 닥터 정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은 폐암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카르시노이드 종양. 신경내분비 종양. 매우 드문 케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지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닥터 정은 설명했습니다. 카르시노이드는 일반 폐암과 영상 구별이 어렵지만 정밀 조직 검사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미국 샘플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항암 치료는 필요 없었다고. 분노, 안도, 혼란, 감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9월 28일 수술. 민지가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무섭냐고. 무섭다고. 근데 이상하다고. 죽는 게 더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는 게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바보라고, 그냥 살면 된다고, 이제 진짜 한국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 완전 제거. 전이 없음. 10월 5일 퇴원. 회복은 빨랐습니다. 민지는 매일 한국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닥터 정은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여기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민지와 여전히 함께 삽니다. 이제는 가족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오늘 한국에 왔다고. 죽으러. 하지만 살았다고.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한국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세컨드 오피니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서라고. 미국 의료는 비쌌지만 정확하지 않았고 한국 의료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저를 살렸다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가치 있다고. 게시물은 바이럴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그중 한 댓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용기를 얻었다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